요양급여 외에 할 수 있는 건데 부가급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요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임신이라든지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제비가 있어요. 장제비. 장제를 지내는 비용인 거거든요. 장제를 지내는 비용은 공무원법과 선원법에 의거해서 공무원과 선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분과 그러니까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과 선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지급되는 비용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병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상병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상병수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건강 문제로서 근로 능력을 잃은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보장해 준다. 요거를 상병수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용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 자, 7번.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등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촉 및 체납 처분. 그러니까 보험료를 체납을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독촉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독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왜 독촉이 되고 나중에는 압류까지도 되거든요. 압류까지도 됩니다. 압류까지도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보험 자체는 준조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이건 또 뒤에 가서 제가 2차 납부에 대한 얘기 때문에라도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법인세나 소득세를 낸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조세라고 합니다. 조세는 내가 수익이 없으면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준조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야. 뭐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다면은 나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에 관한 거니까. 그런데 사회보험 법령에 따르면은 준조세는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납부 의무를 집니다. 납부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차 납부 의무까지도 같이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실제로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기는 한데 뭐 굳이 우리는 그 논란까지를 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독촉을 하고 압류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점. 자, 건강보험은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서 독촉할 수 있습니다. 독촉할 수 있습니다. 독촉할 때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해서 독촉장을 줍니다. 그래서 10일 이상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납부기한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발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 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 보험료 등의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 가입자에게 모두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거 연대거든요. 연대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납부 의무가 있으니까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